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57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로키가 아버지를 왜 죽였는지, 오로성의 치밀한 이간질까지 소름 돋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 스포일러의 록스 해적단 멤버들은 항상 서로를 배신하려 했다는 나레이션은 록스 해적단의 본질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록스 해적단은 밀짚모자 일당의 동료애나 백수 해적단의 군대식 위계질서원은 근본적으로 다른 각자의 야망을 가진 최상위 포식자들의 일시적인 연합체였습니다. 훗날 사왕의 자리에 오르는 흰수염, 빅맘, 카이도 등은 타인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스스로 왕이 될 자질을 타고난 인물들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개성을 지닌 인물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선장 록스 디지백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힘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각자가 홀로서는 이룰 수 없는 세계정부 전복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야망을 일시적으로나마 한 방향으로 묶어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본질적 차이는 갓벨리에서의 패배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록스 해적단의 와해는 단순히 가프와 로저의 연합이 강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부 구조 자체가 외부에 강력한 압력이 가해지는 순간 안에서부터 붕괴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스포일러에서 언급된 항상 서로를 배신하려 했다는 표현은 그들에게 배신이 돌발 변수가 아니라 상시적인 기본값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갓벨리 전투가 격화되자 선원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싸우기보다 각자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흩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록스 해적단이 역사상 최강의 멤버 구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패배로 완전히 괴멸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갓벨리에서 있었던 세계정부의 치밀한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에서 드러난 엘바프와 세계정부의 관계는 갓벨리 사건의 지정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랄드가 세계정부 요원들로부터 엘바프의 동맹국 인사를 구출했다는 정보는 두 세력 간에 이미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랄드의 행동은 이러한 세계정부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양측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제시된 오로성의 제안, 즉 록스를 죽이면 세계정부 가입을 허락하겠다는 메시지는 세계정부, 특히 그 최고 권력인 오로성의 교활한 외교 전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엘바프에게 세계 질서의 일원으로 편입될 기회를 주는 파격적인 당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엘바프를 궁지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독이 든 성배 외교술입니다. 만약 하랄드가 제안을 수락한다면 그는 세계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록스를 대신 제거해주는 셈이 됩니다. 동시에 엘바프는 오랜 독립의 역사를 버리고 세계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며, 이는 천령인을 혐오하는 거인족 전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는 배신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세계정부는 손 안 떼고 코를 푸는 격으로 두 명의 강력한 적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약화시키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만약 하랄드가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는 세계 최강의 해적단과 세계 최강의 정치 권력 양쪽 모두를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는 엘바프를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록스와 세계정부 양측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결국 하랄드에게는 어떤 선택을 하든 국가에 이롭지 않은 외통수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록스와 하랄드 왕의 갈등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바프의 술집에서 이루어진 록스 디지백과 하랄드 왕의 만남은 단순한談판이 아니라 두 가지 상반된 왕의 길이 충돌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록스는 폭력과 지배를 통해 세계의 왕이 되려는 야망의 화신입니다. 반면 하랄드는 싸움보다 교역을 중시하며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온건파 군주로 고대 거인족의 상징인 뿔까지 스스로 뽑아버릴 정도로 자신의 신념에 투철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하랄드과 록스의 동맹 제안을 거절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을 넘어 자신의 삶과 엘바프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원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회동에 로키가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은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장치입니다. 로키는 저주받은 왕자로 불리며 훗날 아버지를 시해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는 비극적 인물입니다. 그의 야심과 힘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온건파인 아버지의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면은 엘바프 왕가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야심은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왕자 로키가 아버지와 세계 최악의 해적 간의 비밀 회담을 엿듣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거절을 원칙을 지키는 강인함이 아닌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나약함으로 해석했을 수 있습니다. 록스와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은 이러한 로키의 불만과 야망을 간파하고 그에게 힘을 통한 인정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속삭였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국 이 행동이 빌미가 되어 하랄드 왕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로키는 아버지를 죽인 페르나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해군 본부에서 벌어진 가프와 당시 원수였던 콩의 대화는 해군 조직 내부의 권력 구조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용주의자인 가프는 거인족은 강하다. 해군은 강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거인족을 영입하자는 지극히 명료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콩 원수의 대답은 이 문제가 단순한 군사 전략의 차원을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사안임을 드러냅니다. 이는 거인족의 영입 문제가 록스 및 엘바프와 관련된 오로성의 비밀 외교 작전과 맞물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로성은 엘바프를 상대로 독이 든 성배 외교를 펼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군사 조직인 해군의 최고 사령부와도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록스라는 명백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 증강을 꾀했지만 상부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발이 묶인 형국이었습니다. 가프에게 이 경험은 정의 실현을 위한 명백한 길이 보이지 않는 정치 논리에 의해 가로막히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현실 정치 사이의 괴리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며 이는 훗날 그가 천룡인의 직속 부하가 되는 대장 진급을 끝까지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질적인 정의 구현보다 권력 게임을 우선시하는 천룡인과 그 정치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이때부터 쌓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스포일러에서 가장 파격적인 정보 중 하나는 샤키의 과거입니다. 그녀가 구사 해적단을 그만두고 당대 가장 위험한 해적섬 하치노스에 술집을 차렸다는 사실은 그녀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록스와 흰 수염을 포함한 록스 해적단 전체가 그녀에게 매료되어 하치노스의 보물이라 불렀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녀가 지닌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은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대 최강의 해적들이 드나드는 장소로서 샤키의 술집은 전 세계의 고급 정보가 모이는 교차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수십 년 후 샤본디 제도에서 보여준 그녀의 정보통으로서의 면모와 정확히 일치하는 그녀의 일관된 활동 방식입니다. 록스 해적단처럼 내부 갈등이 심한 조직에게는 서로 다른 파벌이 충돌 없이 만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샤키는 그 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단순한 술집 주인을 넘어 해적들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을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되 그 위계 질서에는 속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오히려 더 큰 자유와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성지 마리조아에서 끝나고 오로성은 하랄즈에게 만약 그가 록스를 죽인다면 엘바프가 세계 정부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오로성은 참 비열하네요. 다음 영상은 원피스 1157화 전체 내용 분석으로 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